네, 안녕하세요. 하이다기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 유쾌한 선생님, 장대건 내과의 장대건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쑥스러우시면서 할 거 다 하세요. 네,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 선생님의 전문 분야이시기도 한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저는 어떤 증상인지는 잘 몰라요. 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엇이고 네. 왜 생기는지 기본적인 네. 것부터 알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류마티스? 생소하잖아요. 네. 사실 기원전 4세기경에 네. 고대의 그리스부터 이 류마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그 뜻은 뭐냐면 나쁜 액체의 흐름? 나쁜 액체가 흘러가는 거죠. 그 나쁜 액체가 몸속에서 흘러가다가 정지되는 곳, 거기에서 병이 발생된다고 사람들이 옛날부터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게 류마티즘이라는 게 있어요. 네. 류마티즘이라는 것은 근육이나 관절, 힘줄 이런 데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질환을 우리가 류마티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류마티스 질환 중에서는 강직성 척추염,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베체트병, 쇼그렌 증후군, 다발성근염, 피부근염 여러 가지 한 100여 가지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씩 들어본 것도 많아요. 그래요? 그럼 많이 하시네. 그건 많이 하시네. 네. 그런 거 잘 못 들어본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질환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질환들이 대부분 어디에 속하냐면 자가면역 질환에 속해요. 네. 보통 우리 몸에서 네. 세균이 이렇게 네. 적군이잖아요. 적군이 이렇게 딱 몸속에 들어오면 네. 우리 몸에 항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걔가 딱 방어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항체는 우리 몸의 항체가 어떤 면역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네. 그 균을 잡지 않고 자기 몸을 공격해요. 자기 몸의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데 관절을 공격하죠. 피부를 공격하고 장기를 공격하고 폐를 공격하고 그래서 생기는 것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관절 중에 활막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활막에서 염증이 생겨서 그것이 나중에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파괴가 되고 변형이 되고 장애까지 오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0.5%? 인구의 0.5% 정도 되고 여자가 조금 많은 걸로 돼서 두세 배, 서너 배 이렇게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자가 골밀도가 낮아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그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임신 중에는 네. 여자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알았는데 아기를 갖잖아요. 네. 임신하게 되면 질병 활성도가 오히려 더 떨어져요.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많이 나오면서 네. 관절염이 약간 수그러들어요. 그 임신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이것도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어떤 증상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네.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아주 특징적인 게 아주 작은 관절. 손가락, 네. 요 끝마디도 있고 중간마디 있고 네. 이렇게 주먹을 쥐면 튀어나오는 마디 있고 손목 있잖아요. 네. 중에서 끝마디는 잘 침범 안 하고요. 요거는 퇴행성 관절염이 침범하고요. 여기 중간 마디하고 요 주먹 쥐면 튀어나오는 마디하고 여기 손목하고 네. 이런 데에 관절염이 생기고 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작은 관절로부터 시작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서서히 발병해요. 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통풍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발병해요. 근데 이거는 서서히 발병하고 그 다음에 대칭적으로 와요. 그래서 이쪽에 오면 네. 대부분 이쪽도 꼭 규칙은 아닌데 대부분 왼쪽 무릎에 오면 오른쪽 무릎에 오면 서서히 오고 대칭적으로 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작은 관절로부터 해가지고 팔꿈치, 어깨, 고관절 이런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통증이 점점 심하게 되고 붓게 되는 거죠. 이거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의가 이제 물어보죠. 언제부터 아팠는지 물어보고 만져보고 진찰해보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아프다고 해서 다 류마티스 관절염인 거죠? 아니죠. 저 뚝 소리 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0.5%. 그래. 기억력. 저 공부할까요? 기억력 좋으시네. 그래서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니다. 근데 치료는 어떻게 되고 이게 완치가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오게 되면 이제 붓고 아파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져보면 이렇게 뜨끈뜨끈해요. 열감을 느낄 수 있어요. 무릎을 양쪽으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뜨겁고
그다음에 눌러보면 아파요. 피해요. 어떤 사람들 아주 심한 사람들은 이게 만질라 그러면 피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증세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 치료를 안 하면 관절이 이제 굳고 이게 동작이 잘 안 돼요. 파괴가 되고 변형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장애가 남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관절뿐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관절뿐 아니라 전신에 다 올 수 있어요. 눈에도 오고 소화기에도 오고 콩팥에도 오고 여러 가지 올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폐에 오는 섬유화 증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약제에 의해서 올 수도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서도 폐 섬유화가 올 수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경우에 처해질 수 있어서 뭐 인공호흡기를 달기도 하는 경우도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손이 저리고 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혈관염이 생겨가지고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반점이 솟고 그다음에 전신적으로 열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세는 초기에 우리가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통 1, 2년 내에 일찍 그보다 더 먼저 치료를 열심히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발견하는 거. 두 가지야. 한 가지는 조기에 검사하는 거. 조기에 하여튼 병원을 찾아오는 네.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약물 치료하면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중간에 끊죠. 이제 그래 어떻게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중간에 끊어가지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나타나. 이거는 다른 질환보다 상당히 오래 가고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꼭 그렇게 의사 선생님 전문가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통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국 내과의 장대국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